자, 화학결합, 화학결합 문제풀이 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좀 늦었네요. 자, 화학결합 수업 시작하죠. 됐어요? 자, 다음 질문 몇 번? 25번. 오늘 첫 질문이 뒤에 있네요. 25번부터 수업하겠습니다. 25번부터. 그래서 찬? 눈빛이 그래. 눈빛이 불량한데? 눈빛이 불량한데? 왜? 숙제한 거지? 25번. 찬 맞았어? 확실해? 찬. 자, 봅시다. 바닥 상태의 원자 WZ. 됐어요? 전자 배치입니다. W에서부터 Z까지입니다. 자, 볼게요. 얘 누구니? 야, 이거 원자 구조 가지고 실명으로 바꿔서 설명해도 돼? 그냥 이 문제 모양으로 해야 돼? 실명으로 바꿔서 풀어도 어떻게 해야 돼?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가 좋아? 실명으로 바꿔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오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자가 3개니까 얘 이름 누구예요? 리튬. 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러면 최각의 전자 2족이 6개, 16족이 돼야 되겠죠? 누구가 돼야 돼? 산소.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럼 빨라. 그럼 뭐야? 볼 것도 없죠? 얘는 3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있으니까 3족이 하나. 누구? 11번. 나트륨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Z인데요. 얘는 몇 개야? 하나야? 아니, 2개네? 빨리 얘기해야지. 2개네. 왜 나 하나만 뭐였지? 하나 여기 있네. 하나, 2개네. 그러면 12번. 마그네슘. 그럼 숫자 잘 세야 되겠다.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됐니? 그러니까 3족이 17족. 얘 누구야? 17번. 염소데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뭘 묻든 간에 나는 이렇게 실제로 바꿔서 풀어주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Y는 그리고 S니까 무슨 뜻이야? 고체. Y 고체 어딨니?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 고체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고체는 외부에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까? 있다.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른다? 전성이라 부른다. 얇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 그래. 됐다. 25번이잖아. 니은 W하고 X, W하고 X입니다. 얘네들이 결합을 했을 때 안정한 화합물은, 자 봐, 얘는 리튬이고 얘는 산소죠.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온 결합하면 얘는 몇 가 이온이 돼야 돼? 전자 하나를 잃어서 1가 이온이고 얘는 전자 2개 받아야 되니까 2가 이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얘가 만나서 된 화학식은 어떻게 돼? 리튬 2O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튬 2개와 산소 하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이었고요. 그래서 W하고 X는 2대 1의 비율로 결합한다. 아주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WZ, W 어딨니? 여기 있고 Z 어딨니? 여기 있네요. 얘 뭐야 그러면? 또 이온 결합성 물질이죠? 리튬, 일가 양이온, 염소, 일가 음이온 만나니까 뭐가 돼야 돼? 염화 리튬이 돼야 되겠죠. 그거 가로치고 이상하게 써있는데 그 L이라는 뜻이겠니? 가로치고 상태 L 무슨 뜻이겠어?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성 물질이 액체가 되면 뭐 돼야 되겠어? 리튬 이온과 무슨 이온이 돼야 되겠어? 염화 이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 되옵니다. 됐어요? 됐죠? 또 다음 질문. 몇 번이요? 26. 아니 25번까지는 질문을 안 하다가 26번부터 한 문제씩 차근차근 스텝 하기로 했죠. 26번 어디 있는 건가? 다음 문제는 그냥 자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자 모형으로 풀겠습니까?
또는 실제 문제, 실제 원자로 바꿔서 풀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해도 된다 그랬었지? 실제 모양으로 바꿔서 풀면 나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라. 얘는 2, 8인데 잘 봐야 돼. 얘는 2, 8인데 여기 플러스 이온이 하나 있네. 대괄호 플러스죠. 이 무슨 뜻이야? 플러스 이온은 무슨 뜻이지? 전자를 뭐해서? 잃어야 잃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일가 이온이니까 전자 몇 개 잃었다는 뜻이야? 하나 잃었다는 뜻이죠. 그럼 얘 원래 모양은 요 바깥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원자 모형은 28 하나지. 그럼 몇 번? 11번.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음이온이네. 그럼 음이온이라는 건 얘는 전자를 뭐 한 거야? 얻어지 얻어. 그러니까 얘가 28인데 전자 하나를 얻어서 요 모양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얘는 2 뭐였다는 거야? 7이었다는 거잖아. 전자 하나를 얻어서 28이 된 거니까. 그럼 얘는 하면 27인 거지 뭐. 원자번호 9번 프로린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누구였어? 나트륨.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된 거니까 누구? 프로린. 그래서 A, B의 이름이 뭔가요? 물어봤단 말이야. 누구야? 프롤화, 나트륨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C, D, B2네요. 볼 것도 없죠. B2니까 누가 B야?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되겠죠. 누가 똑같은 거 두 개 있어? 얘네 둘이 똑같은 거 두 개죠. 됐니? 근데 잘 봐. 얘는 무슨 결합한 거야? 됐니? 잘 봐. 그 다음에 공유결합했으니까 이게 8개라는 거야. 무조건. 안정한 상태 됐으니까. 근데 몇 개? 남의 거 하나랑 공유결합해서 8개 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몇 개 있었다는 거야? 7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2, 7이었다는 거지. 누구야? 프로르. 아까 여기서 와서 찾아서 왔는데도 한 번 더 해봤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2, 8인데 하나 공유결합해서 2, 8 된 거죠. 그럼 지금 몇 개 있었다는 거야? 2, 7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야? 원자번호 9번 최강의 전자 7개. 얘는 프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린 2였고요. 얘는 누구야? 얘는 봐봐. 몇 번 공유결합했어? 2, 8을 만들었죠. 2, 8을 만들었는데 몇 번 공유결합했어? 남의 거 2개랑 공유결합한 거지. 그러니까 지는 누구였다는 거야? 2, 6이었겠죠. 2개 공유결합해서 2, 8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는 2, 6이었죠. 원자번호 8번이었겠네요.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 산소였겠죠. 가운데 놈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 놈 봐. 그림 봐. 지가 2, 8이죠. 가운데도 안정화되면 2, 8인 거잖아. 지금 2주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얘는 몇 번 공유결합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공유결합해서 2, 8 된 거 아니야. 네 번이나 공유결합해서 2, 8 됐다는 건 지가 몇 개 있었다는 거야? 4개 있었다는 거지. 뭐 지가 4개. 그러면 2, 4였다는 거지. 지가. 2, 4야. 얘 2, 4. 원래 2, 4. 원자번호 몇 번? 원자 번호로 6번. 됐니? 2주기 14조. 이름은 탄소. 그럼 얘 이름은? 됐니? C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 탄소 읽지 말자. 알겠니? 얘 이름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O, C, F, 2 요런 놈이었겠죠. 됐습니까? 실명으로 쓰면 얘 실명은 O, C, F2 요렇게 되겠죠.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문제 풀면서 26번이었습니다. 기억! A하고 C는 2대 1의 결합비로 안정한 물을 만든다. A 아까 누구였죠?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였어? C? 아까 C가 누구였다? 요놈이었죠? 아, 산소. 그래서 Na2O라고 써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2대 1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산화, 나트륨.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가 가장 큰 거. 아우,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야?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유효핵전화. 어디서 나왔던 거야? 요 앞단에서 나왔던 거죠? 유효핵전화 간만에 해볼까요? 유효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주기에서 얘가 3번이야.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 어떻게 됐어? 유효핵전화는 뭐가 없어? 예외조항도 없다 그랬었죠. 그냥 유효핵전화는 뭐에 비례하게 돼 있어? 핵전화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는 무조건 뭐한다? 증가, 예외도 없다.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 유효핵전화는 다시 작아져야 돼. 다시 작아졌죠. 왜? 거리가 멀어서 작아졌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증가 이렇게 됐던 거야. 질문.
가장 큰 건 B야. B가 누구였어? 아, 프로올인. 그렇죠. 이주기 원소에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프로올가 유효적성이 가장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있잖아요. 그럼 안 돼. 여기서 얘가 제일 커. 그 다음에 주기가 확 바뀌면서 어떻게 돼야 돼? 얘 작아져. 알겠니? 작아진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다시 커졌지. 그때 다음 전 단원 거였습니다. A를 구성한다. A 누구야? A가 나트륨이었잖아, 지금. 나트륨을 구성 입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A는 구성 입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A가 누군데 지금? 나트륨 금속이지. 됐니? 그러니까 금속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할 수 있어 없어? 결합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야, 금속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지? 봐봐. 금속은 금속 결합 우리 수업했나 안 했나? 그래, 내가 어느 반에서 내가 금속 결합을 빼먹었더라? 그지? 니네 반이야? 아, 우리 반이야? 그래, 내가 저번에 수업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수업 끝나고 왔더니 어느 반에서인가 나보고 금속 결합을 안 했다는 거야. 난 했는데 그랬더니 어느 반에서인가 내가 금속 결합을 안 했대. 아, 우리가 금속 결합을 안 했니? 아, 이 반이었구나. 아, 선생님, 그지? 그때 왜 금속 결합을 안 했어? 우리 수업 때? 아, 그때 시간이 또 종첩을 했어? 만약에 종 칠 거면 시계를 잡아. 알겠니? 종 쳐라.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금속 결합을 안 했구나. 됐어요. 그럼 26번에서 잠깐 스톱을 하고 금속 결합을 그랬어?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금속 결합은 5분이면 돼. 됐니? 잠깐 갔다 오면 돼. 또 우리 예서가 이걸 볼 거니까 됐어? 우리 서진이도 보겠네. 서진이도 휴가 간다 그랬나? 아, 우리가 금속 결합을 안 했어? 얼마 안 걸려? 자, 보자. 아, 그랬구나. 자, 보자. 화학 결합이 뭐지? 화학 결합이 뭐지? 됐니? 비활성 기체를 뺀 나머지 모든 원자들은 저기다. 자기 자신이 전부 다 돼야 돼. 불안정해. 누구만 빼고. 비활성 기체만 빼곤 다 불안정하지. 그래서 결합을 통해서 가장 안정한 상태에 뭐가 되는 거야? 끝까지 해야 돼. 가장 안정한 상태에 뭐가 되지? 화합물이 되는 거야.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잘 봐야지. 금속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아. 다시 하자. 이상하지? 이름은 화학 결합이라 그랬는데. 됐니? 금속 결합은 카우스가 뭐라 그랬어 방금? 이온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어떻게 해야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또는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지. 근데 금속 결합은 따로 결합을 존재하지 않아. 그 이유는 요 밑에 있는 거야. 봐봐. 그 이유는 금속은 따로 금속 결합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봐. 다시 안정한 모든 물질이 됐니?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얘 빼고 얘네들은 최애가의 전자가 몇 개 돼야 돼? 8개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한 화합물이 되는 조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최애각의 전자가 8개만 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물론 헬륨은 2개고. 알겠니?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얘네들 막 모잘라 막 이렇게 저쪽에 있는 애들 나무 막 그랬었지. 근데 자 봅시다. 금속은 됐니? 금속 양이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결론이야. 쌤 봐라. 얘가 누구야? 원자 핵인 거야. 그리고 얘는 누구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만 그린 거야. 여기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만 그린 거야. 얘. 그래서 금속은
이 바깥의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알겠니?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전자가, 됐니?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야. 전자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금속 양이온이라는 말을 쓰는 건 왜 원자핵이라는 말을 안 쓰겠어? 원자핵이라는 말을 안 쓰냐면 얘가 움직여서 움직여버리면 얘한테 속박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되거든? 2, 8이 되거든, 무조건.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여. 얘가 움직여가지고 뭐 전자를 잃을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이게 나트륨이면 어떻게 돼 있겠어? 나트륨이면 2, 8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자가 막 자유롭게 움직여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른 놈한테 이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나? 그럼 바로 누구? 바로 옆에 있는 원자핵한테 이 전자가 가거나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전자가 다시 나한테 오거나. 그래서 금속은 따로 어떤 다른 원자들과 반응해서 최외곽의 전자를 8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짙게 돌아다니냐, 짙게 막 돌아다니냐, 짙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 이걸 바로 뭐라 그래? 전자바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바다 모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예림아, 우리 예림이 힘든데 됐어? 내가 구호쌤한테 잘 얘기해 볼게. 오늘 수업 좀 하지 말라고. 됐니? 잘 얘기해 볼게. 알겠어? 마냥 국어 선생님도 수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너 니네 착각하면 안 된다, 알겠니? 됐니? 선생님도 막 나와서 막 수업하고 싶어서 죽겠어 막 이러지 않아? 알겠니? 선생님들도 예스! 나 수업해야지. 아싸! 나가면 수업한다. 오늘 수업 5개 해야 된다. 아싸! 신난다. 에헤헤. 이럴까? 안 그래, 알겠니? 나 나올 때 오늘 수업 5개나 해야 되는데. 아이, 오늘 이 재벌 새끼 또 오는데. 재벌 또 헛소리 할 텐데. 윤표 와가 또 이상한 질문 하면 어떻게 해? 이상한 새끼, 이상한 질문 자꾸 하는 새끼 있어. 그럼 나도 이러고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혹시 힘들면 얘기해. 구호쌤한테 잘 얘기해 보자고. 선생님 예림이가 수업에서 힘들어서 구호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구호섭도 좋아할지 몰라. 알겠지? 네, 얘기 잘해볼게. 과학 시간만 참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결합은 금속결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금속결합은 금속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금속결합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금속결합은 금속결합 자체가 그냥 금속결합으로 불러버리는 거야. 왜? 자기 스스로 전자가 움직여서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최외곽의 전자를 8개로 채울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스스로. 알겠니? 내가 이런 비유해서 좀 미안한데 봐봐. 어떻게? 우리는 안정하게, 인간이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문화가 있어?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살기 힘들어. 여자는 여자로 살기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어떤 문화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삶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 그지? 결혼하지 않고도 나 혼자 스스로 안정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혼자 사는 사람도 안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왜? 그전엔 할 수 없었던 거. 너네 옛날 남자들은 왜 결혼했을까? 옛날을 생각하면 남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시장에서 장보기, 빨래하기. 알겠니? 집안일이 어떻게 남들한테 안 보이는 거지만 옛날 사람들은 남자 혼자서 어떻게 빨래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단 말이야. 어디 가서 해야 돼? 우물가. 물가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물가나 내가나 시냇물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나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이제 혼자 빨래를 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근데 지금은 어때? 빨래 세탁소가 있는데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돼. 옛날에는 남자 혼자서 못 했잖아. 그러니까 요즘 혼자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된 거지. 금속 같은 놈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최외곽의 전자를 8개로 만드는데 이 전자가 스스로 막 움직여서 나 혼자 할게. 혼자 할게.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그냥 최외곽의 전자 8개 만들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금속 결합은 다른 어떤 원자나 또는 다른 화합물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최외곽의 전자인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움직여서
무조건 8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봐. 읽는다. 금속 원자의 양이온과 왜 양이온이라고 그러겠어? 이 전자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지가 일어서 양이온이 되겠지? 그래야 안정화되겠지?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의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왜 정전기적 인력이야? 얘를 양이온이라고 표현하고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전자 나갔을 거 아니야? 알겠네? 그럼 이 전자와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고. 됐니? 그래서 금속 원자에서 떨어나온 전자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스스로 막 움직일 수 있다고. 이걸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자유전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가지를 전달해. 바로 뭐야? 열을 전달하는 거야. 열 전달이야, 열 전달. 됐니? 너희들 전자들이 열을 전달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얘 분필이 있는데 내가 이 분필을 가열하지. 그럼 이 열이 됐니? 분필을 타고 내 손으로 잘 안 온다. 알겠니? 얘는 이온결합성 물질이니까 열 전달하는 물질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금속 덩어리라면 이게 구리야. 그럼 내가 구리를 가열하지. 그럼 금방 내 손도 뜨겁다. 왜 그러는 거야? 이 구리에 있는 전자가 뭘 전달하기 때문이야? 열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야. 됐니? 그 다음에 전자가 뭣도 전달해 주는 거야? 전기. 전류를 전달해 주겠지. 됐니? 전류라고 할까? 전류. 됐니? 그래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 전자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란다. 알겠니? 이렇게. 그래서 금속 결합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냥 금속 결합은 그냥 금속으로 된 물질들은 그냥 자동으로 금속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원자핵, 그걸 양이온이라 불러.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시험 문제에 형성되기가 될 수가 없어. 시험 문제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딱 뭐만 물어볼 수 있어? 금속 결합의 성질만 물어볼 수 있어. 금속 결합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없다고. 알겠니? 이온 결합은 뭐야? 됐니? 찬, 이온 결합은 뭐야?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이지. 그럼 공유 결합은 뭐야? 그렇지. 비금속과 비금속이지. 그럼 금속 결합은 뭐야? 그냥 금속 덩어리, 그냥 금속으로 된 물질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 결합이 뭐냐라고 묻는 건 없어. 그런데 이제 금속 결합의 성질은 뭐 있어? 대부분 광택을 나타내는데 무슨 광택 나타내? 대부분 금속은 전부 다 뭐야? 은백색의 광택을 나타내. 이것도 전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자유전자가 이런 건 우리 화학에서 배우진 않고 물리에서 화학에서 잠깐 배우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이 빛을 흡수했다가 빛을 방출할 수도 있어. 우리 화학적으로 이건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그냥 자, 전자의 이동으로 광택이 난다 그래. 근데 광택이 색깔이 다른 게 딱 두 개 있지. 누구하고 누구야? 금 노란색, 구리 붉은색. 이거 빼고 금속은 다 은백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은 노란색 계통이고요.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앞으로 구리, 금속 구리 그러면 붉은색이라 그래야 돼. 됐니? 그 다음에 금 그러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 아까도 나왔던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 전자가 전기를 흘려주는 거지. 됐어요? 열 전도성 누가? 전자가 열 전도성을 흘려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는 좀 외우자. 전성. 잘 봐. 전성이야. 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봐. 이 원자가 이렇게 있고 금속이 있어. 됐죠? 그럼 얘 두께가 이만해 두께가. 전자가 여기 뱅뱅뱅 어딘가 막 돌아다니고 있겠지. 전자는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전자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계속 돌아다녀서 최각의 전자를 이 팔로 맞춰준 것 뿐이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알겠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다. 알겠니? 그럼 전성이 뭐냐라는 거지. 내가 얘를 때려. 얘를 때린다고. 내가 두껍게 때리자고. 그러면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 사이가 가까워지겠지. 그럼 가까워져서 어떻게 되겠어? 이제 반발력으로 부스러지겠지. 그건 이온결합에서는 가능한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때려서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가 가까워지면 어떨까? 그럼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럼 그 반발력 사이로 누가 들어오면 되겠어? 전자가 그냥 들어온다고 이렇게. 반발력이 세지면 그 사이로 전자들이 막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뭐야? 반발력을 중화시켜 버리겠지.
됐어요? 그래서 금속만 두들겼을 때 얇게 필 수 있단 말이에요. 얇게 필 수 있어. 우리 얇게 피는 걸 뭐라 부를까? 얇게 피는 걸 뭐라 그래? 전성이라 그래. 알겠니? 너희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먹어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김치전을 좋아해. 알겠니? 먹어봤어? 전 정도 먹을 형편은 돼? 그 정도는 돼? 김치전 많이 안 비싸, 알겠니? 뭐 한 장이 뭐 한 2만 원밖에 더 하겠어? 얼마 안 하지? 전이라는 음식은 무슨 뜻이야? 얇게 펴서 먹는 음식을 총칭해서 부를 때 전이라 그래, 전. 그래서 김치전, 녹두전, 뭐 부추전, 전 어딨어? 전자가 펴질 전자야. 알겠니? 그래서 음식에서 전자가 들어간 것들을 펴먹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됐어요? 윤표 왜 울어? 안 먹어봤어? 괜찮어. 야, 제발! 넌 뭐해? 친구 전도 안 사주고. 알겠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전집 있어. 저기 가면. 춘향전. 알겠니? 전집 이름이 춘향전이야. 알겠어? 막걸리. 됐니? 다음에 한번 가보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뽑힘성은 뭐냐면, 됐니? 이게 또 금속만 가능하지? 됐니? 내가 늘리면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이 역시 마찬가지로 뽑힐성이라 그래. 뽑힘성이라 그래. 뽑힘성. 그걸 연성이라 그래. 연자가 뽑힐 연자야. 가느다랄 연자라고, 연. 알겠니? 그래서 연시 뭐 이렇게 가늘게 한자로 내가 연자가 어떻게 쓸지 내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가느다랗게 만드는 걸 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때리면 얇게 펴지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늘리면 가늘게 펴지는 걸 연성, 전성이라 그래. 누구만 가능해? 금속성 물질만 돼. 분필 때 안 돼. 안 되지. 분필 때리면 그냥 가루나잖아. 내가 분필 땡기면 가느다래져? 그냥 가루나잖아. 분필은 무슨 성 물질이야? 이온성 물질이란 말이야. 대표적인 이온성 물질이란 말이야. 알겠니? 분자성 물질 저것 해 안 돼. 안 돼. 분자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분자성 물질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때리면 어떻게 돼? 바스라져 버리잖아. 뽑힘성도 없지? 이런 걸 금속성 물질이라 그래. 그래서 금속성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매우 높아. 여기서 말하는 매우 높다는 건 누구보다 매우 높은 거야? 그렇지. 공유결합성 물질보다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거야. 알겠니? 공유결합성 물질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매우 높다는 건 누구에 비해서? 공유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매우 높은 거야. 알겠니? 왜 그래? 아까 했던 거야.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이 인력이 공유결합성 물질 알았지? 그 분자라 그러지?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이야. 얘가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훨씬 크다고. 근데 공결합성 물질에서 무슨 결정이 있었어? 분자 결정이 있었지.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내가 용어를 썼지. 걔네들은 워낙 큰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요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요 봐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금속 결합성 물질이 이온 결합성 물질보다는 됐니?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 작지. 근데 아까 매우 높다 그랬지. 그건 여기 그림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지. 여기 누가 있어야 돼? 공유결합성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에 누구 있어야 돼? 분자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 분자 결정. 분자 결정이 있는 거야. 분자 결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자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 누구 있어? H2O. 누구 있어? 아유, 분자 결정인데 H2O보다 훨씬 더 작은 거. CO2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어마무시하게 작겠지. 알겠니? 그 공유결합성 물질에서 분자 결정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은 거라고.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 중에 요 둘 다 공유결합 아니야.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 중에 누구 있어? 다이아몬드. 누구 있어? 공유결정. 다른 말로 원자 결정. 알겠니? 얘네들은 원자들의 공유결합이지.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너무 매우 높지, 저런 건. 알겠니? 근데 저런 건 아주 예외적인 물질인 거지, 예외적으로. 됐니? 공유결정으로 있는 건 알고 있지? 뭐 있어?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석영 정도만 있어, 석영. SiO2 석영 정도만. 그거 빼고는 공유결합성 물질은 전부 다 무슨 물질이야? 분자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우리가 한 10분이 부족해서 전번에 이거 설명 못했구나. 그러니까 금속성 물질 또는 금속 결합이라는 건 결합의 특성을 묻는 문제는 없어.
결합의 특성이라고 따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 누구랑 사실은 결합한 게 아니잖아. 지 스스로 뭐 해버린 거야. 최외각의 전자를 이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만 물어봐? 금속결합은 금속결합이 뭐냐 이런 건 안 물어봐. 못 물어본다고. 뭘 물어본다고? 금속결합의 성질 묻는 거지. 알겠니? 금속결합의 성질은 뭐 있어? 녹는점, 끓는점이 높은 편입니다.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또는 전기 전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다 그러지 내가? 열 전도성도 매우 큽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들기면 이렇게 펴집니다. 가늘게 뽑힙니다. 연성, 전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문제인데 26번에 A라고 돼 있었고 그 A의 구성 입자가 A가 아까 나트륨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나트륨이었죠? 그렇죠. 나트륨 입자가 26번으로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트륨은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은 하고 이제 질문이 시작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금속은 구성 입자의 정전기적에 의해 정전기적 인력 누구랑 누구?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 다음으로 돼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저번에 수업하면서 선생님 금속결합을 빼먹었었군요. 됐습니까? 이제 알겠죠? 오케이. 금속결합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느 반에서인가 금속 수업을 안 했대요. 또 다음 질문 갈게요. 그럼 계속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26번 지나갑시다. 그러면 또 다음 재벌 뭐야? 재벌 어디 갔어? 26번 재벌이 질문했었죠? 너 프린트 없죠? 왜 없어? 어? 또박이 해봐. 뭐. 못 왔다고? 내가 안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문제를 안 보내준 거야? 강의를 안 보내준 거야? 아무것도 안 왔다고? 요즘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 그래. 선생님 요즘 삶이 좀 뻑뻑했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알았어. 선생님 삶이 뻑뻑해. 됐어요? 또 다음 질문 뭐 할까요? 29번? 오케이. 또 몇 번 못 갔네요. 자, 29번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29번은 어디죠? 여기쯤이야? 아니네. 29번 여기 아까 형태가 얘랑 비슷한 것 같죠? 또 뭐? 얘는 분자 구조는 없네요. 지문에 긴 일에. 그럼 찾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봅니다. 이주기 원소 X부터 Z까지입니다. 분자 내 X에서 Z는 모두 옥텟을 만족합니다. 3개 원자, 2개 원자, 2개 원자로 되어 있군요. 나머지 공유전자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됐습니까? 그럼 역시 한 번 더 하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똑같이 한번 반복되는데 그래도 한번 할까? 해보자고. 아까 했던 내용이 똑같은 거야. X에서 Z까지인데 질문이 감사한 건 뭐야? 이주기 원소래.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주기 원소인데 이주기 원소 갑니다. 이주기 원소 누구부터 할까요? 질소부터 하죠. 질소. 탄소부터 해야 되는데 탄소, 질소, 산소, 프로린 이렇게 합시다. 됐니? 그러면 요 밑에다가 뭐 할까요? 비공유 먼저 쓰겠습니다. 비공유. 밑에다 뭐 쓸까요? 공유전자수죠. 공유전자쌍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그러면 얘는 비공유전자쌍 몇 쌍? 하나. 비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됐어요? 비공유 뭐 잘못 썼잖아. 비공유전자쌍 몇 개? 3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2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비공유전자쌍 몇 개? 빵 개를 가져야 되겠죠. 탄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럼 공유전자쌍, 얘는 공유전자쌍 몇 쌍이어야 돼? 한 쌍, 공유 두 쌍, 공유 세 쌍, 공유 네 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쉽겠어요? 뭐 얘하고도 쉬울 것 같고요. 얘가 쉽겠다. 됐니? 왜 얘부터 선택했냐면 분자당 원자수가 6개인데요. 너무 많네. 근데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야? 4개죠, 4개. 분자당 원자수가 4개인데 얘는 또 분자당 원자수가 3개. 얘가 쉽겠다. 얘가 쉽겠네요. 됐어요? 왜 얘가 쉬울 것 같아, 선생님이? 야, 봐. 한 분자의 원자의 수가 3개인데 얘는 원자가 하나, 둘, 3개로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 X, Y, Z는 뭐라는 게 금방 나와?
한 개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개가 된 거잖아. 그 한 개가 돼서 비공유전자 쌍이 몇 개 있어야 돼? 6개가 있어야 된대. 됐니? 그러면 하나가 만나서 6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하네. 하나 만나면 되겠지, 뭐, 얘네들. 됐니? 왜냐면, 얘 하나 해야 비공유전자 쌍이 몇 개 돼야 돼? 6개가 돼야 되겠죠. 탄소 들어가고도 6개 될 수 있나? 탄소를 하나 집어넣으면 비공유전자 쌍이 0 되지. 0,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면 최대 5지.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가면 비공유전자 쌍이 최대 6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알겠니? 고로 X, Y, Z는 누구누구로 돼 있어? 탄소를 뺀 질소, 여기 질소,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으로 돼 있겠죠. 물론 누가 지금 X, Y, Z가 누가 질소고 누가 산소고 누가 플로린인지는 알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알겠니? 어쨌든 간에 나는 뭐 찾았다는 건 알 수 있어? 얘네들이 뭐라는 거 있다는 거야? 질소와 산소와 플로린 중에 하나라는 걸 찾은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찾은 거지. 뭘 찾아? 얘가 좀 더 쉽다 그랬었죠. 아까 내가. 얘가 좀 더 쉽다 그랬어. 얘는 6개 있잖아. 얘는 4개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가 돼야 돼?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는 거야. 쟤네들 몇 개가 뭐야 돼? 4개가 돼서 비공유전자 쌍 10개 만들어봐. 즉 얘네들 가지고 비공유전자 쌍 10개를 만들어야 돼. 원자의 개수는 몇 개고? 4개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10개 만들려면. 10개 만들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는 10개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10개 10개 되겠어? 어떻게 돼? 이거 2개, 이거 2개. 아니 뭐 말 잘못했나 내가? 얘 2개, 얘 2개면 어떻게 돼? 4, 6 합쳐 10개 되지? 됐어요? 10개 되잖아. 근데 그 10개가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보여서 그래. 또 있나? 10개가 4개 되고 10개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하나, 내 눈에 하나 더 보여. 그렇지. 얘 하나, 얘 3개. 10개 가능해. 그러잖아. 봐, 해볼게, 내가. N, F, 3. 뭐 가능해? 그치? 얘는 비공유전자 몇 개? 하나인데. 프로르가 3개니까 이 3개가 3개 있으니까 9개. 그럼 비공유전자 몇 개 가능해? 10개 가능하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분자당 원자 수가 4개면 되니까 NF3 4개 되잖아. 근데 이게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보인단 말이야.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보인단 말이야. 더 있어 보여? 어떻게 보여? 얘 2개, 얘 2개도 가능할 것 같아. O2, F2. O2 보통 F 먼저 쓰거든. F2, O2. 됐니? 이러면 프로리움 비공유전자상 몇 개야? 프로르 3개. 근데 2개 있으니까 6개. 요거 산소 2개 있는데 2개니까 4개. 합이 10개. 이것도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일 거라는 거지. 얘 아니면 얘일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10개인 건 얘가 지금 누구야? Y, Z가 이거거나 이걸 것 같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 됐네 뭐. 근데 또 봐. 얘는 또 뭐야 얘는. 14개가 있는데 6개가 니까 14개. 한 방에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방에 딱 안 나오네. 여기서 나왔을 게. 뭘로 잡을까? 이걸로 갖고 갈까? 그치? 왜냐면 내가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이 누가 돼야 돼? F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 F로 잡으면 얘도 한번 F로 한번 잡아볼까? 왜 F로 잡냐면 F가 비공유적 제일 많이 갔거든. 됐니? 그래서 F로 해서 잡으면 X에서 14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6개 써야 돼. 6개. 6개에서 14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만나서 14개. 아이 귀찮네. 14개 누가 있을까? F 4개? N 2개? F 4개 12개, N 2개 가능하네? N 2 F 4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거 가능할 것 같아. 그지? 됐어요? 왜냐하면 F는
비공전자쌍이 3개잖아. 근데 3개인데 4개가 있으니까 3, 4, 12개.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2개니까. 요거 가능하겠네. 요거 말고 또 된 거 없을까? 또 없냐? 6개? 5. 4개, F 2개? 5, 4개? F 2개, 5가 4개? 이런 화학식 존재하냐? 근데? 산소가 4개에다가 F가 2개가 공유결합할 수 있는 거 있나? 이런 화학식은 존재하지 않아. 봐봐. 산소는 몇 번 결합해야 돼? 2번 결합해야 되겠지. 근데 프로르가 2번 결합해야 되는데 F5가 4개 있으려면 O 하나, O 하나, O 하나. 얘 2번 했네. 얘도 2번 했지. 얘 프로르. 얘 프로르. 뭐 안 되는 건 아니네 또. 또 안 되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경우의 수가? 잠깐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자, 잠깐 컨닝 좀 하고 올게. 답지 뭐라고 나오진 않네. 그냥 X가 Y여야 된다고만 나와 있네. 그래서 F2, O2F2가 되네. 탄은 O2F2가 되는데, O2F2가 되는데, 탄은 O2F2가 되는 거고, 나는 N2F4가 돼. 얘 내가 되는데, 요거 왜 안 될까? 요거 안 될까? 이거 안 되겠구나. 됐죠? 자, 봐. 무슨 말이냐면, 자, 됐죠? 가능성 있는 거 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아까 누구였어? 얘. 아까 얘 가능한 게 N2, F 뭐가 돼야지? 4 가능하지? 잘 봐. 그러면 얘가 또 뭐 가능했냐면 아까 F2, O4가 가능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가능성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얘도 가능성 있는 거 뭐 있었지? 아까 4개짜리? 괜히 지워버렸네. 아까 얘 4개짜리 뭐 가능했니? NF3 가능했지? NF3 가능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지 않았냐, 이거? O2F2 가능했지? O2F2가 가능했겠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개 보이고 여기도 2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으로 누가 있어야 되겠어? 됐니? Y가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Y는 있네, F는 있네? 그러니까 Y가 누가 돼야 되겠어? Y가 F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Y가 F가 돼야 되고, 그럼 얘가 F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잘 봐라. 여기서 얘가 되면, 만약에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질소가 되면, 이거 질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선 얘가 뭐가 돼야 돼? 산소가 돼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산소가 되면 여기서 얘가 질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왜 답이 가능하지? 두 경우가 다 되네. 모순이 안 나오네. 왜 모순이 안 나오지? 뭐라 다시? F2, 2가 결합이 되냐고? 그건 안 해봤네. O2F2가 결합이. 이게 결합이 안 되네. 땡큐. 저게 지금 이게 안 되지. 나 바보 같네. 선생님 뭘 착각한 거야? 나는 저게 된다고 생각했지. 왜? 선생님은 지금 진짜 큰일 났네. 머리가 나빠져서. 이건 돼? 이건 되는데 O2F2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산소가 2번 결합해야 되잖아. 근데 산소가 어떻게 돼야 돼? 2번 결합해야 되는데 저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혜선이 때문에 살았네. O 하나. 그럼 얘는 한 번씩 결합했죠.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되네. F 하나. 되네. 왜 이게 되지? 이것도 되는데? 그죠? 되네.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네. 자, 봐봐. 산소는 무슨 결합해야 돼?
결합을 두 번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산소 한 번 해볼게. 한 번. 얘 산소야. 그러니까 산소하고 산소끼리 한 번. 됐니?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프로로 한 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지거 한 번, 또 여기에 누구랑 한 번 하면 돼. 이렇게 프로로 한 번. 되네? O2F2도 됩니다. 아씨, 안 되는 줄 알았네. 약간 모순이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근데 지금 답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아까 보니까 얘가 돼야 되고, 얘는 여기서 이게 돼야 되는 것 같던데? 왜 모순이 안 일어나지? 다 되지, 왜? 골 때리네. 29번 잠깐 다시 컨닝해 볼게요. 모순이 안 써 있나? 그냥 여기는 뭐야? 나는 N2F4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O2F2가 됐어요. O2F2가 돼. 그러면 F4, F2, 얘가 안 돼야 되나? 아까 얘 되던데? 얘 되던데? O2, F2가 안 돼야 되는데? 되던데? O가 4개야. 하나, 둘, 셋, F 하나, F 하나. 되는데? 아이고. 두 번 결합, 두 번 결합. 되는데? 분자 구조가 없나? 이상하네. 왜 모순이 없다? 모순이 없다. 호호. 그러면 얘는 잠깐만. 두 개. 합이 몇 개? 8개. 잠깐만 해볼게. 하나, 둘, 셋, 4개죠. 8개. 얘가 몇 개? 3개. 얘가 몇 개? 3개. 합이 몇 개? 6개, 14개 되고. 됐어? 찬. 모순 없어? 똘똘이. 됐어요? 모순이 없지? 왜 모순이 뭐가 모순이 있어야 됐지? 됐어? 여기 2개, 여기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크로스해서 찾을 때 어떤 건 안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모순이 없이 다 돼버리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F2, F2. 아까 뭐였어, 여기? 얘 뭐였니? O2? 안 되잖아, 6개니까. 얘가 4였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었지, 아까? 까먹었어. N2, F4. 이거거나. 그럼 6개. 얘는 아까 뭐였지? F2, O2.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NF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안 맞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공통적으로 여기서 X, Y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거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있고 답은 지금 얘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F 얘는 답이 얘로 표시되어 있나? 참 뭐가 안 맞는 거야? 나는 N2F4인데 답이 얘하고 얘라는데 답은 안 되는 건 뭐 있어?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F가 공통점이야. 비공유전자 쌍수?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 이게 왜 오류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문제상의 오류인지 출제자가 아마 뭘 하나 더 뭐가 오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됐죠? 오류가 없는데 뭔지 모르겠네. 됐어? 넘어가자.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N 됐어? O F가 돼야 되겠지. 얘는 무조건 이게 될 거니까. 환장했네. 계속 손이 가네. 그럼 얘가 F고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F고
X가 산소고. 그럼 Z가 나트륨, 질소면 되고. 얘네들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 얘도 답이 돼야 돼. 얘가 되면 공통적으로 얘가 F고. 그럼 Z가 산소고. X가 질소야. 그래도 여기서 모순이 안 일어나고. 돌겠네? 답지는 얘만 된다고 되는데 얘로 해도 모순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얘로 해도 모순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어요? 좀 독특하죠? 모르겠네? 어디서 모순이 없어? 됐어? 문제상에 좀 추가적인 사항이 뭐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모순이 없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럴 때 또 짜증나는데? 알겠죠? 또 다음 질문이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 또 빨리 가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냐? 더 이상 질문 없어? 없어요. 됐니? 32번. 됐어요.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아까 했던 설명하고 유사한 문제, 거의 뭐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하나가 또 있어. 여기는 아까 그 문장에서 한 거하고 좀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 하나 다른 거. 다원자 이온이 보입니다. 다원자 이온이 보입니다. 다원자 이온이 뭐야? 다원자 이온이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 보이는. 그러니까 다원자 이온이 보이는데 어디에 보인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지 지금? 자, 봐. 여기 얘 말하는 거죠. 얘 말하는. 됐어요? 예. 자, 봅시다. 얘 봐봐. 됐니? 지금 1인데 전자 하나를 잃어서 된 거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 2지. 그럼 얘는 요 바깥쪽에 전자 몇 개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 있었다는 거죠. 얘는 리튬이네요. 이렇게. 근데 얘 말하는 거잖아. B하고 C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얘하고 만나서 된 거지. 근데 봐라. 얘가 정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누구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하나 껍질에서 하나 공유결합한 거지. 얘 수소잖아, 수소. 알겠니?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하나, 두 개인데 잘 봐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하나를 공유결합했지. 나 봐야지. 됐어? 그럼 얘는 여기에 몇 개 있어야 돼? 다시 봐. 여기서 먼저 할게. 요게 무슨 뜻이야? 전자 하나를 얻어라는 거잖아. 전자 하나를 얻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소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 한 번 공유결합해서 지 거 하나 남의 거 하나 얘는 수소였을 거잖아. 그럼 얘 누구야 지금? 한 번 공유했고 전자도 하나 있었지? 그러면 한 번 공유했고 하나도 전자 얻은 것도 얘가 전자 얻었겠지? 됐어요? 그럼 누구겠어 얘는? 최가 전자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산소하고 수소랑 만나서 이온된 거. 무슨 이온이라는 거야? 수산화이온이잖아.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얘는 뭐야? 리튬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된 화합물 뭐가 돼야 돼? 수산화 리튬이었겠죠. 수산화 리튬이야. 제가 N 그냥 그대로 쓰면 수산화 리튬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B가 여기 써 있죠. B가 누가 돼야 돼? 산소잖아. 산소. 됐니?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가 음이온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얘 하나랑 결합된 거죠. 그럼 얘는 이가 양이온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2, 8인데 전자 몇 개를 잃어서 2, 8 된 거야. 두 개를 잃어서 2, 8 된 거죠. 그럼 2, 8, 2였다는 애네. 그럼 12번이었겠네. 누구라는 거야 그러면? 마그네슘이었다는 거죠. 마그네슘. 누구야? 산소.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수산화 리튬, 얘는 산화 마그네슘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32번이었죠? 옳은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은 AC, DB가 5분의 1입니다. 아이고, AC가 누구야? AC. 그러면 쟤네들이 만나면 누가 돼야 돼? 리튬 수소. 됐니? 뭐야?
수소, 리튬, 수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수소와 리튬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AC가 만나서 된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전체 양이야. 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양. 그럼 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몰수는 뭐랑 같아야 돼? 원자 번호의 합과 같지. 뭘 전자로 설마 셀 건 아니지? 됐니? 얘는 양성자 3개. 그럼 전자도 3개. 얘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됐니? 양성자 하나, 전자도 하나. 그러면 얘네들 전체 전자수를 묻는다면 원자 번호의 합과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3번, 1번 합치니까 얼마야? 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C, DB 어디 있어? DB, 아이고, 그냥 여기서 합친 거잖아. 그럼 DB는. 그럼 얘는 몇 번? 12번. 산소 몇 번? 8번. 합치면 20번. 이제 전체 총 원자 번호가 20번. 양성자수 총 20개, 전자수 총 20개. 4. 몇 번?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배이다. 맞는 말이겠네요. A의 이온과 B의 이온이 결합한 화학식은요. A 이온? 아까 A가 누구였어? 리튬이죠. 리튬하고 누구랑 결합하라 그랬어? B? 아까 B가 산소잖아. 리튬 1가, 산소 2가가 만나야 되니까 이 화학식은 리튬 2O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X, 뭐야 이거? AXB다라고 하는데 AX 여기 X가 있잖아. X가 2죠. 그러니까 여기 X가 2가 맞네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C2B 옥텟 규성을 만족했을 때 비공유전자 대 공유전자 C2B C 여기 있네요. 2 B 여기 있네요. 산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비공유전자쌍이 분모 비공유전자쌍은 산소만 비공유전자쌍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2개. 공유전자쌍 몇 개? 산소 공유전자쌍 몇 개? 2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전자쌍 2개. 그래서 2분의 2가 돼야 됩니다. 2분의 1 안 됩니다. 됐어요?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됩니다. 뒤에 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어. 되겠어 이제? 됐어? 찬, 다 됐어? 41번 같은 거 너무 쉽죠? 이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41번이야. 엄청,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알겠어? 내가 이거 41번 안 나오면 재벌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어. 알겠니? 나는 이 문제에 재벌의 손모가지를 걸 수 있어. 알겠니? 재벌 41번 문제가 안 나오면 너의 손모가지를 댕강 잘라도 돼. 됐니? 거의 출제 확률 어때? 100%가 아니라 1000%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만퍼라고 하는 거야. 100% 말고 만퍼라고 하는 거야. 만퍼. 됐어요. 41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씨, 오늘 저거 분자 구조도 수업 준비를 해놨는데 아까 그 이상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되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물질, 녹는점과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는 거. 포도당, 나트륨,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됐니? 찾는 거 뭘로 찾아? 제일 먼저 찾는 거 뭘로 찾으면 돼? 그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걸 무조건 찾는 거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 있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뭐가 돼야 돼? 금속. 얘는 무조건 금속이에요. 나는 무조건 금속이니까 어딨냐? 나트륨이네요. 얘가 나트륨. 이렇게 무조건 내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라.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고체는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버리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래, 이온결합성 물질이 돼야 되겠죠. 이온결합성 물질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가 돼야 돼? NaCl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고체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죠. 고체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무슨 성 물질이야? 공유결합성 물질이죠.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이 두 개예요. 하나는 포도당, 하나는 다이아몬드. 됐니? 그럼 포도당은 뭐야? 공유결합성 분자성 물질이 돼야 되겠죠. 그럼 녹는점, 끓는점이 매우 낮아야 되겠죠. 얘네들 중에서 녹는점, 끓는점이 낮은 편이네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보세요. 어이구, 녹는점, 끓는점이 4440도나 돼야 되겠죠. 녹는점, 끓는점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고, 얘가 C6개, H12개, O6개로 되어 있는 포도당이 돼야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알겠니? 됐어요? 이거 완전 우리 시험에 뭐가 돼야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 단원의 가장 포인트가 뭐야? 결합을 이해하느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뭐야? 결합을 이해한 자만 풀어라는 거죠. 결합을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겠죠. 결합을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됐죠? 뭐 지문 안 해봐도 되겠죠? 나머지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뭐가 남았지? 이제 요 뒤에 단원이 아까 우리가 설명 안 했던 거 뭐 있어? 분자의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자의 결합을 배웠으면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분자의 결합 단원이 됩니다.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공부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있죠? 우리 책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날, 오늘 화요일이고요. 목요일날 올 때도 책도 다 풀어와야 돼. 이제 단원 넘어가니까 완자로 이번에는 풀어오게 하겠습니다. 완자 좀 다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194페이지부터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완자도 다 풀어와야 돼. 좀 여름방학 때 많이 좀 공부하게요. 알겠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미리 그냥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